회피형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당신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회피형인 그 사람이 멀어진 후 그 숨막히는 정막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고 연락은 끊기고 문득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신경 쓰고는 있는지 허무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침묵이 거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들만의 표현일 때가 있죠. 회피형 사람들에게는 독특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까워지기를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뒤로 물러선다고 해서 당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멈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깊은 내면에서는 당신이 먼저 그 거리감을 좁혀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절대 인정하지 않겠지만 속으로는 당신의 연락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묘하면서도 강력한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거짓된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해 보죠. 갈등이 있거나 감정적으로 단절된 후 회피형은 종종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거나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마치 당신 없이도 내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다는 듯이 차갑지만 평온해 보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회피형은 통제력을 발휘해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숨기는데 아주 능숙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평온함은 대개 감정적인 방어 기제이며 자신은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지나치게 태연해 보일수록 그 차분한 겉모습 아래에서는 당신에 대한 생각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무렇지 않다면 굳이 그런 연기를 할 필요조차 없을 테니까요. 그들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본능입니다. 두 번째로 미묘하게 다시 나타나는 흔적들을 주목하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회피형은 절대 먼저 연락해서 나 네가 너무 보고 싶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큰 취약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들은 조용하고 간접적인 행동으로 상황을 떠봅니다. 갑자기 당신의 소셜미디어 스토리를 읽거나 예전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겹치는 지인에게 당신의 안부를 슬쩍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혹은 몇 주 동안이나 거리를 두다가 뜬금없이 웃긴 사진을 보내거나 잘 지내 같은 가벼운 인사를 건넬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은 지킬 수 있을 만큼 무심하면서도 다시 관계의 문을 열기엔 충분히 의미 있는 행동들이죠. 회피형은 고백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시험을 통해 다가옵니다. 이는 여전히 널 신경 쓰지만 그걸 티내기는 너무 두려워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연락에 작은 여지를 남길 때 그것은 통제력을 잃지 않은 채 당신에게 손을 내미는 그들 나름의 노력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신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메아리라고 부릅니다. 만약 과거의 회피형 연인과 깊은 교감을 나눈 적이 있다면 이 신호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거리가 생긴 후 그 사람의 행동 속에서 당신의 흔적이 조금씩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좋아했던 노래를 다시 듣기 시작하거나 자주 가던 장소에 가거나 누군가 그립지만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뉘앙스의 글귀를 올릴지도 모릅니다. 회피형은 감정을 간접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하지 않고 암호화된 방식으로 행동에 담아냅니다. 이러한 감정의 메아리는 비록 두려움 때문에 대놓고 표현하지는 못해도 그들이 여전히 당신과 심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자신의 습관을 통해 당신에게 귓속말을 건네며 자신이 보내는 이 주파수를 당신이 알아채 주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로 회피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는 바로 통제된 침묵입니다. 이것을 감정의 완전한 차단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통제된 침묵은 다릅니다. 아주 철저히 계산된 행동입니다. 그들은 물러나기는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메신저 상태를 확인하거나 답장은 느리지만 연락을 아예 끊지는 않거나 적극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으면서도 당신의 소셜미디어 주위를 맴돌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 겁니다. 이러한 종류의 침묵은 그들이 아직 문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면서도 동시에
당신이 건너올 수 있을 만큼의 틈을 만들어두는 것입니다. 이는 곧 네가 정말 나를 아낀다면 나를 찾아와 줘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아프고 불공평한 관계 방식이지만 그 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먼저 다가갔다가 주도권을 잃거나 최악의 경우 거절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연결되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당신이 먼저 움직여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사람이 곁에 없을 때조차 그 사람의 존재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말보다 에너지가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회피형이 여전히 당신에게 감정이 남아있을 때 그들의 빈자리는 마치 어떤 강렬한 감정으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득 그 사람 생각이 나거나 꿈에 나오거나 기묘한 감정적 이끌림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피형과의 감정적 연결고리는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계속 맴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팽팽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마치 두 사람 사이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여전히 숨쉬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는 의도된 것입니다. 회피형은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감정적 거리를 두지만 무의식적으로는 당신이 그 이끌림을 느끼고 자신을 쫓아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확실한 마침표 대신 여백을 남겨두는 이유는 대개 당신이 그 침묵을 채워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로, 그들은 직접적인 소통 없이 당신을 조용히 지켜봅니다. 마음 정리가 완전히 끝난 회피형은 감정의 끈을 가차없이 끊어냅니다. 하지만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회피형이라면 조용히 당신의 동향을 살필 것입니다. 당신의 게시물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남기지는 않겠지만 분명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해 보이는지, 거리를 두는 것 같은지, 로맨틱한 게시물을 올렸는지, 아니면 갑자기 당신 역시 침묵해버렸는지 하나하나 눈치챕니다. 티는 내지 않지만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죠. 그러다 당신의 침묵이 너무 길어지면 그때부터 그 긴장감이 그들을 속으로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감정의 인내심을 겨루는 체스 게임과도 같습니다.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회피형은 내심 당신이 먼저 져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먼저 다가와주면 거절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 갑작스럽게 감정을 열었다가 다시 숨어버리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는 사람들을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회피형은 뜬금없이 개인적인 고민이나 두 사람이 함께했던 추억처럼 아주 깊은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와, 드디어 이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여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내 다시 멀어집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짧은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은 당신과 다시 연결되는 느낌이 어떤지 무의식적으로 시험해보는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반응해주면 그들의 두려움은 잠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취약한 모습을 들켰다는 두려움이 다시 밀려오면 그들은 또다시 도망쳐버립니다. 이렇게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행동은 당신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원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의 처절한 내적 갈등일 뿐입니다. 여덟 번째로, 그들의 일상이 미묘하지만 의미 있는 방식으로 변합니다. 회피형은 일관성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평소의 패턴을 바꾸기 시작했다면 보통 마음속에 감정적인 동요가 일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떠올라 너무 괴롭기 때문에 둘이 자주 가던 장소의 발길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주변 지인들 사이에 슬그머니 다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죠. 어느 쪽이든 이러한 변화들은 모두 감정적인 신호입니다. 당신을 그리워하는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 발버둥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 변화의 기저에는 당신이 알아채 주었으면 하는 조용한 갈망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아무렇지 않아 보이려는 그들의 노력은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의 눈에는 속마음을 더욱 투명하게 비춰줄 뿐입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의 간접적인 소통에 귀를 기울이세요. 회피형은 숨은 뜻을 담아내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소셜미디어에 곁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 같은 모호한 글을 올리거나 두 사람의 과거 추억과 교묘하게 얽혀있는 아주 사소한 주제로
당신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동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안전하게 포장된 암호화된 메시지들입니다. 직접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연락을 취하는 그들만의 방식인 셈이죠. 그들은 당신이 그 암호를 풀고 겉모습 아래에 숨겨진 그들의 진심, 즉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건 밀당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두려움의 언어로 번역한 결과물일 뿐입니다. 10번째로, 그들은 당신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뒤로 물러서기 시작하면 그들 역시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이 무심하거나 자신감 넘치는 게시물을 올리면 그들도 비슷한 에너지를 풍기는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회피형은 종종 상대방을 따라하는 미러링을 통해 관계를 조절합니다. 이는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과 감정적인 주파수를 맞추려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따라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상처를 받을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미러링이 그들의 조용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지만 난 여전히 널 느끼고 있어 라는 고백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먼저 연락해야 할까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회피형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너무 많이 아끼고 신경 쓰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 그 감정 앞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락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이유가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요? 아니면 불안감 때문인가요? 회피형은 평온하고 안정된 에너지에 이끌립니다. 만약 그 사람을 고쳐놓기 위해서 혹은 당신의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다가간다면 그들은 다시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면의 평온함을 유지한 채 그저 담담하고 가볍게 잘 지내지 라고 단단한 안부를 건넨다면 그것은 그들의 두려움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거창한 이벤트나 감정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바로 안전함입니다.